결산 전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결산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뭐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답안지가 없잖아요. 답안지가. 그렇다고 세무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어요? 1억 줘도 쉽지 않잖아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장품 유통과 위탁 제조를 하는 35살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은 매출이 첫 해에 3억 원인데 3억 원에서 출발해서 5년 만에 매출이 30억 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의 성적표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업이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 무상자금을 그동안 무려 9번이나 좀 성공을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금도 총 8억 원이나 되니 당연히 기업 성장하는데 정부 지원 자금과 정책 자금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0억 원짜리 공장과 창고, 사무실을 겸하는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바야흐로 부동산 건물주까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이 받은 무상자금은 어떤 거가 있냐면 뭐 청년 창업사가 이렇게 청창사라고 하죠. R&D도 합격을 했고요.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 뭐 데이터 바우처까지 뭐 무상자금 한 5천만 원 전후되는 이런 것들을 합격했고요. 뭐 스마트 공방, 마케팅 사업, 뭐 스마트 팩토리까지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려 세금을 법인세도 5년간 뭐 한 2억 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절세를 했고요. 20억 공장주가 되면서 뭐 부동산 취득세도 7천만 원이나 감면받았으니 얼마나 사업을 정말 멋지게 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표님만의 비결 뭘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 대표님만의 비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표님이 했던 거는 가결산을 매년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학생이 뭐 수능을 치르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사실 임시 성적표예요. 과연 내 진짜 성적을 찾기 위해서 내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내 그 역량과 뭐 여러 가지 점수를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이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가결산을 한 거예요. 가결산은 사실상 어떤 거냐면 1년 중에서 뭐 1월부터 뭐 9월까지를 일단 3, 4분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분기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임시로 만드는 걸 가결산이라고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기업은 10개 기업이라면 아마 한 8, 9개 기업은 이런 게 없죠. 단지 언제 결산을 하냐면 우리 사장님들은 진짜 결산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 결산하기 전에 우리 수능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사전에 기업의 성적표를 볼 수만 있다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결산을 하고 나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결산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어떤 은행, 정책기관, 뭐 정부 지원 사업 아니면 입찰을 할 때 성적표 제출을 요구를 해요. 기업의 성적표. 그런데 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성적표를 누군가한테 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사전에 내 기업의 성적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내 기업 성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언제냐면 결산 끝난 12월 이후가 아니라 12월 전이라는 거죠. 근데 12월 다 닥쳐서 한다기보다 11월, 12월 여유를 갖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이 대표님은 성공한 이 대표님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했던 거는 매년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건가? 작은 가게 집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업 사장님 뭐 5명, 10명, 50명, 100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출액이 작으면 한 5억, 10억에서 뭐 50억, 100억 이렇게 되는데 기업의 살림살이 어떻게 될지 모를 내년 사업계획서를 진짜 머릿속으로 감각적으로 하는 것과 미리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을 했겠죠. 제품 개발 계획도 있겠고요. 또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있겠고요. 과연 그런 직원이라면 만약에 뭐 마케팅 직원일까, 연구개발 직원일까, 디자인 직원일까, 그거에 따라서 그 직원의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3천만 원짜리 연봉 직원일지, 아니면 5천만 원일지, 아니면 무려 7천만 원을 줘도 뽑기 힘든 직원일지, 이렇게 살림살이는 뭐 제품 개발 계획만이 아니라 인력 채용 계획도 있다는 거고요. 또 이렇다는 거죠. 내년 매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다르잖아요. 제품별 매출, 거래처별 매출, 고객별 매출 혹은 수출 계획 등 이러한 살림살이 사업 계획을 우리 대표님 반드시 했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3년 차부터 내 공장, 내 사옥, 내 건물주 될 계획을 미리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금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흔히들 이렇게 어느 정책금융기관에 어느 사장님이 방문했어요. 자금 얼마 필요하십니까? 이랬어요. 이런 답변을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얘기는 사업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런 대표님 정책금융기관에 반드시 탈락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을 하면서 결산을 어떻게 할지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대표님은 그래서 12월 전에 결산을 전략적으로 했다. 무슨 말이냐면 결산 전략, 세상에 뭐 마케팅 전략, 무슨 제품 개발 전략, 무슨 많은 전략이 있지만 결산이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결산 전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결산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뭐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답안지가 없잖아요, 답안지가. 그렇다고 우리 세무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어요? 1억 줘도 쉽지 않잖아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업종별 답안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이 학생이 답안지를 보고 갔다면 어떨까요? 백발백중 합격이죠. 부정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기업의 업종별 답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바로 업종별 답안지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정보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업종별 답안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답안지, 한국은행 기업평가 기준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이걸 갖고 전략적으로 결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지표가 있냐면 지표가 뭐 수백 개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그럴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몇 가지를 본다면 이런 거 있죠. 매출이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거,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까? 한 해 동안에 장사를 했는데 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세금 내기 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당기순이익률, 이런 것들, 부채 비율, 또 제일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1년 벌어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자 보상 배율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현금 흐름 뭐 보상 비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결산을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행할 것 굉장히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비재무적인 실행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비재무적인 것, 재무적인 것이 있지만 비재무적인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비재무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특허와 관련한 것들. 특허 막 되지 않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노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증이 뭐 5개, 10개 뭐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순서를 정해서 했어요. 뭐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이런 것들, 뭐 뿌리기업, 소재부품, 각종 성능 인증, 시험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할 때, 정책 자금을 도전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아무 때나 합니까? 정부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연초에 집중되죠. 1, 4분기에 집중되는 정부의 시간들이 있고 2, 4분기에 집중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간에 맞춰서 역순위로 거꾸로 해서 내 시간을 정해가지고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장님의 비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벤처기업 인증을 정말 빠르게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건 삼박자에 대한 1등 공신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뭐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 자금 세금까지 절세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는데 이것도 계획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1년차에 하는 것이 좋을까? 2년차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들에 따라서 다른 그 계획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님은 2년차에 하셨어요. 뭐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무엇보다 빠르게 획득한 게 그 다음 정부 모든 것들에 대한 점수로 다 평가됐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고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이 기업이 실은 뭐 일종의 뭐 도소매 유통기업 같은 그런 기술 없는 기업처럼 보였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이 정부로부터 이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인증받게 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은 뭐 돈 받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외부 모든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측면으로 중요했던 겁니다. 이 벤처기업 인증 빠르게 획득한 게 우리 대표님의 노하우였어요. 특별히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점프시킬 수 있었던 어떤 그 중요한 디딤돌이었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기업의 비밀. 가결산을 매년 했고요. 매년 연말에 내년 살림살이 사업계획을 작성했고 늦어도 12월에는 결산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행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대로 했고요. 벤처기업 인증을 빠르게 획득한 점, 이런 것이 우리 기업이 퀀텀 점프하게 된 배경, 비밀이었습니다. 대표님, 기업 경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혹자는 혹한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혹한기와 빙하기 중간쯤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혼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기 어렵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슬기로운 기업 경영, 이게 우리의 기업 모토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 라이브로 25년 정부 지원 사업 초합축 특강을 합니다. 1타 3피 합격 전략이 있으니 안내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